잠 못 자고 밤새기. 잠 못 자고 밤새기. 기. 그래요? 왜요? 밤새 술을 끝까지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술 먹고 필름이 안 끊기는구나. 끊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밤새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끊기는 게 낫죠? 아니에요? 저도 끊겨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끊기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자기 vs 2시간 자기. 2시간 자기. 오, 이건 다 통했네요. 왜요? 왜 2시간 자고 싶으세요? 하루가 4시간밖에 없는데 놀아야죠. 저도요. 그리고 20시간 자면 2시간 자는 것보다 더 빨리 죽어요. 아, 그래요? 오래 살고 오래 싶어서요. 살고 싶구나.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씩씩TV의 동탄성심병원의 내가 알려줄게 코너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신경과의 장민욱 교수고요. 간호사 이지선입니다. 저는 신경과 임희진입니다. 우리 병원의 아주 대표적으로 이 수면 질환에 대한 진료를 보고 계시는 임희진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이 사람의 수면에 대한 주기는 좀 타고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체내에 있는 리듬 자체가 24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요? 24시간보다 조금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 집안도 있고 자기의 태생도 있지만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일주기를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편하고 늦게까지 잠을 이렇게 안 자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저녁형 인간은 반대로 아침잠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힘들고 늦게까지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좀 다른데 사실 양극화되어 있진 않고요. 조금 더 자기가 어느 쪽에 선호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형 인간이었던 사람도 저녁형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죠. 예, 저는 나이 들면서 좀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3교대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 일주기 리듬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아침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사명감에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래도 아침 근무보다 네. 지금도 오후 근무가 편하시죠? 네. 저희가 보통 출근하면 9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한 7시 반까지. 9시부터. 예. 많이들 한 새벽 1시, 2시 그때쯤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지날수록 편할 더 맑아지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나는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어떤 특성을 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장 일에 집중을 잘할 수 있거나 어떤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거나 그런 시간이 도대체 몇 시쯤인가를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것 같고 그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볼 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인 거지만 사실 우리 호르몬 패턴이나 우리 세포의 이런 사이클 자체도 다 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정한 시간에 굉장히 분비가 최적화되거나 이런 효소의 활동이 최적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일주기 리듬을 관장한 대표적인 호르몬이 우리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일주기는 항상 우리가 빛에 관련된 리듬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 자체는 빛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빛이 꺼지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보통 성인 평균 한 새벽 3, 4시쯤에 피크를 이루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을 깨는 밤에 뭐 모니터를 많이 보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호르몬의 분비 패턴 자체가 다 바뀌면서 일주기 리듬이 바뀌는 거죠. 왜 극지방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백야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밤이 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기 리듬이 좀 바뀌겠네요. 완전히 깨지죠. 그런 때는 굉장히 수면 질환부터 시작해서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그게 기분 장애로도 이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보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녁형 인간이 많아요? 저녁형 인간이 많은데 우리 사회는 거의 다 9시에 아침형 출근해야 인간들.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네. 이러니까 아침형으로 맞춰져서 한국 사람들이 일단 수면 시간이 또 작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시간이 적정한 시간이라면 저희 6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계를 1시간 정도 뒤로 좀 늦췄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간호사들이 이제 안마 커튼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안대 같은 거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거는 맞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사이클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 사이클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녁형 인간의 경우는 조금 아침에 사이클 당기고 싶으면 아침에는 밝게 그리고 초저녁에는 미리 어둡게 하거나
햇빛이 가장 좋을 때는 시간에 맞춰서 쬐주는 것도 저희 수면 치료의 하나입니다. 햇볕을 눈에다가 쬐주는 건가요? 제일 그게 우리가 좋죠. 눈으로 느끼는 네, 거죠? 네. 뭐 머리에다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 눈으로 이렇게 하시죠. 무조건 눈으로 느껴야 한다. 광치료라고서도 많이 하는 센터도 있고요. 이제 탁상용으로 나온 네. 비치료 기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비싸요? 한 30만 원. 30만 원? 네. 아, 연말에 하나 구매를 해봐야겠어요. 저희도 되게 부서에 비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좋은 수면 패턴과 관련해서 임 교수님이 하나만 딱 꼭 집어주신다면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라. 그래서 나한테 맞는 패턴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정하게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고 또 햇빛을 많이 쐬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강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점심시간에 많이 쐬는 것 자체가 숙면도 유도를 하거든요. 기분장애도 호전시키고요. 자, 오늘 임 교수님 모시고 수면 패턴, 수면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면과 관련해서 간호사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환자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정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